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관련 뉴스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도 주지만요, 이 헛웃음도 나오게 합니다. 그 헛웃음을 나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미애가 이 정도로 그야말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을 흔들기 시작했잖아요.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낯두껍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해명,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할 줄이야 정말 짐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참 소설을 쓰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정황 증거 플러스 물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들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면 소설을 쓴다는 그 말 자체가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설을 쓴 사람은 결국 추미애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추미애 측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 당시 한국군 지원 단장 이 대령을 고발했어요. 그 다음에 또 SBS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SBS만 딱 찍어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 이 할머니와 남편한테 40분간 교육을 시켰다. 그 신병 수료식 후에 교육을 시켰다. 이것은 청탁의 하나의 근거처럼 해설하면서 보도했기 때문에 SBS만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보기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고발할 바에는 모든 언론 기관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고발 조치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변호인단이 검찰에 고발을 안 하고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고발한 이유는 추미애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법무부의 입장에서 이 검찰보다는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수료식 날 40분간 교육을 시켰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 배치가 컴퓨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서 이를 말리기 위해서 40분간이나 교육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그 수료식 사진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료식 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한국군 지원 단장 대령을 또 SBS와 함께 고발 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과 똑같이 결국은 이 고소 고발을 통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상투적인 수법을 추미애 장관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가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쏟아 나오고 있잖아요.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넣었다, 그것이 추미애 본인이다, 이런 문건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문건에 지금 현재 진위 공방도 다소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문건은 그 주임 상사가 쓴 것으로 지금 이제 승진해서 원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쓴 것으로 지금 지원 반장, 그분이 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문건이 진위 여부를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도 이 문건이 국방부 문건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알려지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연대 행정통합 시스템에는 남아있다. 이런 휴가 관련 기록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도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건이 연대 행정통합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안에 저장돼 있던, 보관돼 있던 문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추미애 본인까지도 직접 나서서 이 아들 2차 휴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것인지 이렇게까지 골몰하게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사퇴 압박도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퇴를 본격화시키는 조치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퇴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추미애는 마치 본인이 정말 오로지 이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조성할 때의 추미애, 인사학살을 할 때의 추미애, 이렇게 또 아들 의혹이 벌어질 때의 추미애와 전혀 다른 순수한 법무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하루였다. 왜냐면요, 지금 조두순이가 금년 연말에 출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소 임박을 앞두고 조두순이 엄청난 그 성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이제 출소 한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동정어린 여론을 노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추미애가 엄청 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조두순이를 방문해서 이런 재범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추미애가 장관직을 아주 성실히 잘해가고 있구나. 저 아들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왔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저렇게 여유롭게 조두순 재범 방지에 올인하고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야말로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초연하다. 법무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이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 본인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은 유착이냐,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거칠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휴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27일 날 법사위에서 열렸을 때도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도 없고 탈령하거나 특혜 병가도 받은 적이 없다. 다리 치료가 덜 끝나서 의사소견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군 생활을 마쳤다. 그런데 외양적으로 적법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한 조금이라도 그걸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신원식 의원 측에서 또 이 다른 의원 측에서 병가 기록을 그 아들 때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 병가를 받았을 시기에 그 정도의 연거푸 병가가 됐던 개인 연가가 됐던 3번이나 걸쳐서 23일을 받은 사람은 수백 명의 휴가자 중에 딱 한 명, 추미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7일 날 특혜 병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다. 가짜뉴스를 장관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니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태도는 군부대, 당시 근무했던 군부대 관련 장관들의 증언과 폭로 이후에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 측에서 정말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추궁해도 그런 사실이 없다. 끝까지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설을 결국은 추미애가 썼구나, 이렇게 지금 비판과 비꼬는 언론 보도가 뒤잇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사실을 공익 제보를 한 당직 사병을 갖다가 허위 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어서 이 당직 사병은 결국은 국회에 나가서까지 증언할 용기가 있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아들 문제에 관해서 정치 공세로 나서는 이유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국회의원을 누가 병역을 면제자가 많으냐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민주당은 34명인데 국민의힘은 1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려 민주당이 병역 면제자가 3배나 많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또 이 아들을 둔 국회의원 중에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을 병무청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경우에 아들이 면제받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무려 16명이고 총 16명 중에 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딱 2명밖에 안 되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거기 1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6명 중에 15명이 16명 중에 이 1명을 빼면 결국 15명 중에서 14명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본인이 면제를 받았건 아들이 면제를 받았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가짜뉴스 결국 민주당 측에서 추미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 숫자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에서는 어제 전격적으로 당시의 당직 사병들 장교 둘 이렇게 총 3명을 재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핵심 당직 사병한테 이 대위 중에 왜냐하면 대위 하나는 보좌관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고 다른 하나는 다른 부대 대위인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미복귀로 처리하지 말고 정식 휴가로 처리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고 간 사람이 또 다른 부대의 대위예요. 그래서 이 당직 사병한테 검찰에서는 이 대위들이 진짜 맞는 대위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했는데요. 이 A씨는 뭐라고 부대에서 이 검찰에서 얘기했냐면 비대위를 검찰에 보여줘서 실물을 보고 비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딱 말했다. 대질신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있는 대로 다 얘기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른 부대 대위, 즉 성명불상의 대위가 찾아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군본부의 부대 마크를 달고 있는 대위예요. 그래서 육본이 개입했다. 이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는 서 씨가 근무했던 지원 장교잖아요. 그리고 조사 당시에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비대위고요. 이 C 대위는 휴가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 가능성이 큰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요, 어제 전격적으로 국군 양주병원,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군의관 확인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SBS가 이 변호인 측으로부터 고발을 받으니까 열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특종 보도를 하겠다. 연속 보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보도를 통해서 대반격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 그 당시 6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추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아주 작심하고 지금 현재 이 비리를 파헤치는데 앞장설 의지를 다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동부지검이 이 수사진 구성에 신뢰성이 안 가고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봐서도 신뢰성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내부적으로 보면 특임 검사보다는 특수본 설치 문제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것을 강행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고 동부지검에 일단 맡겨두고 보자. 이렇게 지금 대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중론이 비교적 압도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3의 수사팀에 맡겨야 된다 주장이 나오냐면 이 장관 가족과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 수사 라인에는 코드 인사들이 중용이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검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이 내키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도 지시, 당부 이런 사항을 일체하지 않고 일단 제2라는 김관정 동부지검장 책임하에 진행되는 수사상을 먼저 보자.
그래서 잘못되면 김관정이가 혼자 다 책임져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널A 사건을 들고 추미애하고 한번 부딪혔는데 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재 동부지검에 모든 책임을 맡겨서 기다려보자, 이것이 지배적인 인사라고,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제3의 수사팀을 윤 총장이 먼저 꺼내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부지검이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해야 되고, 함부로 축소수사를 시도하거나 사건을 뭉갠다면 더 무긴죄가 커질 것이다, 이런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대검 내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윤 총장은 내심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연초에 추미애가 장관에 오자마자 승인을 받도록 바꿔놨기 때문에 규정을 결국 추미애한테 달려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윤석열 총장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하고 있고요. 과연 그리고 이 아들 이 휴가 문제가 군 형법으로 위반으로 처리하기가 쉬우냐 안 쉬우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사실관계, 즉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 일각에서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과정상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서 씨가 군 관계자로부터 휴가 연장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 등 군 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한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요, 휴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군 관계자가 추장관, 보좌관 등과 공모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근무지 이탈은 물론 직권남용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짓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추장관 아들 의혹 수사팀과 G라인의 수사 중립성에 대해서도 검찰 압박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김관정 지검장의 경우에는 직전 보직이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추장관 입장에 동조해가지고 공모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대검 형사부 실무진의 의견을 수사심의위에 보내는 것을 제지시킨 사람이 바로 김관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전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관정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로 발령받은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동부지검장으로 전무갔어요. 이것이 주는 사인, 시그널을 김관정이가 바보입니까? 이해 못하게? 다 알아차려서 알아서 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알아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대검에는 또 누가 앉아있느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앉아있는데요. 대검 형사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지검에서. 그런데 이종근이는 또 누구냐? 작년 연말에 추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인사청문회 총괄을 맡았던 사람이 이종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에서 일한 사람, 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편에 서서 수사지휘권 이것을 해석하고 따른 사람.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동부지검과 대검 과연 제대로 지휘할 것이며 제대로 수사할 건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현재로서는 그 내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거나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대검 내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총장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 그래야만이 추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대로 아무 죄가 없고 황제 특혜 하나도 없다, 이것이 자신 있다면 총장이 건의하는 특임검사나 아니면 특수본 설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순간 장관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을 낭떠러지에 몰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